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고집의 이선생입니다. 여기는 제주도입니다. 저희 제주도에 그 어린이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, 그쪽에서 이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조선가정,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둘이서 살고 있는 집에 집 수리를 좀 부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집 수리 현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. 보통 이제 집에 창호를 교체하고 싶으실 때 창호 실측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창호 교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사실 지금 보시는 이 창문은 상당히 오래된 구옥의 이제 창문이다 보니까,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양옥집에서 사시는, 그러니까 입식 부엌이 있는 그런 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런 창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이중창이라고 하죠. 이중창이나 이런 창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집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창문 자체가 예전에 한번 안쪽에 창문을 새로 수리를 하셨고, 이 바깥쪽에 있는 창문을 수리하는 집이다 보니까 이 단창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수리를 할 건데, 그러면 실측하는 방법과 어떻게 철거하고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통상적으로 창호 실측을 하실 때에는 상단, 중단, 하단, 그리고 가로도 좌측에서 중간, 우측 총 3군데의 사이즈를 재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 대각이 틀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사이즈 측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총 8군데 이제 측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제일 작은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약 아래 위로 1cm 정도, 1cm씩 정도를 빼주셔야지만이 나중에 신규 창호를 설치하실 때 틈 사이에 저희들이 폼 충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렇게 실측을 하셔서 주문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한번 제작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. 끝선에 대고 끝선까지. 이 3가지 공구를 활용해서 이제 해체 작업이 들어갈 건데, 어떻게 해체를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실리콘이 발려져 있어서 일단 실리콘을 먼저 째줘야 돼. 철거가 끝나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창틀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 고임목과 이 고임재, 이게 필요한데요. 예전에는 이거를 합판을 잘라서 많이 쓰셨는데, 요즘은 이렇게 플라스틱 기성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쓰셔서 수평을 잡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. 보통 레이저 레벨을 사용하셔도 되고, 이렇게 수평대가 있으면 수평대를 활용해서 수평을 조정하셔도 돼요. 외부에 방충망이 꽂히는 이 라인이 밖으로 나와야 되고요. 그리고 밑에 물구멍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물구멍이 아래로 가야 되겠죠? 상태를 올리고 난 다음에 돌무를 활용해서 고정을 일단 시킵니다. 고인목으로 다 고정을 하면은 바로 칼부럭을 박으셔도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폼을 먼저 좀 쌓아놓습니다. 왜냐면은 차후에 이제 그 칼부럭을 박을 때 진동에 의해서 수직 수평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폼을 좀 싸서 붙여 놓습니다. 폼을 쏠 때는 힘을 가운데에 쏘면은 폼이 부풀면서 휠 수 있으니까 코너 부위에, 보통 창호를 고정할 때는 신축 공사 같은 경우는 억새나 아니면은 연결 철물을 사용해서 벽체에 고정을 하는데, 이 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그 마감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칼부럭을 많이 사용합니다. 칼부럭이나 피스 등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데, 칼부럭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그 폴캡을 씌우기 위해서 폴 가공을 한 다음에 시공을 하시면 되고요. 보통 피스 간격은
풍속하고 관련이 있는데 45m/s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많이 부는 지역 같은 경우는 600 이하로 600 이하라는 건 60cm 이하로 피스 간격을 두셔야 되고 그 이하의 바람이 부는 지역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70cm 간격, 그러니까 700mm 간격으로 시공을 해주시면 돼요. 창호에 보시면은 요 가운데 라인에 저게 철물이 들어가 있어요. 보강제라 그래갖고 철물이 들어간 이 라인에 피스를 박아주셔야 돼요. 이런 데나 이런 데 박으면은 플라스틱만 박는 거기 때문에 힘을 못 받아요. 그래서 이쪽에 철물이 들어간 이 위치에 어쨌든 피스가 박힐 수 있게. 파이브럭으로 고정이 끝나고 나면은 폼 탈춤을 하셔야 되는데, 이 우레탄 폼을 쏘는 이유는 뭐냐면은 벽체의 열관률하고 이 창호 자체의 열관률이 다르거든요. 예전에 시공을 할 때는 여기다 신문지를 막 쑤셔놓고 채우고 난 다음에 미장으로 마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는데, 그렇게 되면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. 그리고 나중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폼을 충진해서 이 벽체와 이 창호 사이에 어쨌든 열 간격을 갖다 좀 줄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 폼을 최대한 밀실하게 충진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. 창호 시공의 백미는 어쨌든 마감이 중요합니다. 이 실리콘으로 마감할 건데, 외부에서 사용하실 때는 미리 프라이머를 발라 놓으시고요. 그리고 외부용 실리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. 오늘은 그 구옥 촌집의 창호 교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. 사실 그 집 자체가 워낙에 낡다 보니까 창호 교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.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혹시나 창호 교체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으면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은 첫째 실측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시공하실 때 그 항상 폼 충진이나 피스 체결하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실리콘으로 외부 실리콘을 사용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뭐 대략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은 창호 시공하실 때나 아니면은 창호 시공을 맡기실 때 여러분들이 아마 크게 하자 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창호 시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, 다음에는 좀 더 알찬 집수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집의 이 선생이었습니다.